자, 오늘은 33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3회 1번은 보상에 대한 종합 세트처럼 나왔던 회차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 영업 보상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덩어리 있게 나왔는데 33회에는 보시면은 이제 물음이 5번까지 있는 것처럼 토지 보상, 그 다음에 건축물, 그것도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여기서 축산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행 규칙을 보면은 각 물건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쭉 있잖아요. 토지보상법에는 그런 것들을 작은 것들도 안 빠지고 다 공부했는지 그런 걸 물어봤던 회차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그동안 축산보상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했던 사실은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까지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이제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평가가 절반이라면 보상이 절반인 게 우리 시험의 특징이니까 그런 거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문제 한번 볼게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도로 사업이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죠. 우리가 적용공시지가나 시점수정치를 할 때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도로, 하천, 철도 사업이 아닐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적 사업이 아닐 것을 보통 요건으로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미리 하나 깔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는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사이즈가 커져 버리면은 이렇게 여러 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 보상, 그 다음에 건축물 보상. 건축물도 그냥 건축물이라면은 그냥 원가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조항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법이 있고, 둘 중에 큰 걸로 하되 또 하한을 또 검토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원래는 이전비 보상이니까 그거 때문에 준 거고, 그 다음에 수목도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관상수냐 아니면 뭐 수익수냐, 그 다음에 이식이 적기냐 부적기냐, 아니면 뭐 수익수라도 뭐 이렇게 열리는 시기가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이주대책 등이라는 그런 그 법률 안에 챕터 같이 된 거에 장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축산업 보상은 사실 영업 보상 파트에 있다고 보면 돼요. 뭐 영업 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 보상이 있고, 축산업 보상이 있고, 잠업 보상이 있고, 이런 식인데, 그 중에 축산업 보상은 또 축산업 보상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물은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사업이고, 이게 바로 사업 인정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 인정이 있으니까 사업 인정 이전 최근 21년 공시지가를 써야 된다는 거, 70조 사항이죠. 그리고 의뢰일자가 이렇게 돼서 가격 시점, 보상은 이제 가격 시점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갔다 왔고, 그렇게 된다. 대지, 주택, 아까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있고, 이제 우리 계획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의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지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작물은 뭐 여기 3번까지가 주택, 그 다음에 이게 수목이겠네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축산보상, 이렇게 간다.
사용 승인일은 우리 지금 몇 년이 다 지났나? 22년 7월 31일까지니까 5년 지났네요. 5년. 그리고 얘는 상급인데 얘네 두 개는 중급이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내용은 서로 다르네요. 그리고 수목은 뭐 수목이 한 주밖에 없고 그 다음에 30군 20마리. 요게 또 나중에 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니까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용도 지역은 일단 다 똑같아요. 이용 상황에서 우리는 단독주택이니까 얘는 빼는 게 좋겠죠. 아니나 다를까 뭐 주위 환경도 얘는 주택상가 혼용지대고 얘는 다라는 주택지대다. 아까 우리 후면 주택지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우리는 아까 사업인정 이전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니까 요거를 적용해야 되겠죠. 다가 선정한 사유고 선정된 표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요인치에서도 당연히 상업용은 안 될 것이고 단독주택 B를 써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은 유사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이게 아마 인근지역일 거고 이게 유사지역일 건데 그 대신에 지역요인은 대등하다고 했으니까 지역요인 비교는 할 필요 없다 라는 거고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부터 22년 7월 10 며칠이었어? 31일이네. 7월 31일까지인데 이건 A군이고 그 밖에서는 이건 표준지 D군이죠. D군은 대신에 12월 1일에 거래됐으니까 1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랬을 때 그 표준지는 요 세 개를 가지고 하되 얘는 이제 연장사정 뭐 다 아시죠? 얘는 31분에 뭐 31일까지니까 60일 정도 되겠네. 그리고 그 밖에 요인할 때는 얘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여기도 연장사정이다.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함. 사실 그 조문에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사실 지가 변동률을 결국엔 선정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꼭 해주는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 연장 추정하라고 하고 그다음 백분율로서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총 5째 자리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던 대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이런 거는 뭐 다 잘 하실 수 있죠? 제가 여기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죠. 여기 표준지가 어떻게 돼 있다? 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다. 행정 요인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꼭 반영해서 해주신 걸 잊지 말아라. 이따 답안지 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물음 1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달 원가는 아까 그 단독주택은 주택 부분은 상급이었고 나머지들은 중급이었잖아요. 그 내용 연수도 이렇게 나왔고 근데 단독주택에는 부대 설비 보정 단가가 들어간다. 10만원. 요거는 빠뜨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만의 거래 사례를 또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건물만의 거래 사례를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뭐 아주 없진 않은데 또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마침 딱 알맞게 3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면적도 사실 똑같이 줬거든요. 그리고 사용 승인님도 차이가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뭐 아주 적절한 사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별 요인치는 5%를 준 거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연간 6% 증가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거래 시점부터 이렇게 옮길 때 31일, 7월 31일까지 2달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강사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일할 계산하셨고, 어떤 분은 월할 계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둘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고, 대신에 이렇게 해도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을 수밖에 없다기보다 같게 나오는 이유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해서 둘째 자리까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엔 1.01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달이니까 6%에 12분의 2니까 1%인데 일할 계산해서 1.01, 00, 뭐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절사하면 이게 똑같아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대등하다고 주어졌고,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더 큰 거 선택하면 되고, 그게 이제 하한이 600만 원이니까 그 이상인지 한번 살펴보면 돼요. 수목 보상은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제 이 시험에서 사실 실수가 많았는데, 여기서도 실수했었는데, 여기도 그 건물이랑 같죠. 기본적인 그 뼈대는 그 이전비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가격을 보상한다. 그런데 이전비를 주되 가격을 보상하는 경우는 이제 이전을 할 수 없거나 가격보다 이전비가 넘어가거나 이런 가격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비에는 20비, 그다음에 고손해, 감수액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그랬을 때 이식비는 여기 쭉 준 거고 33만 원. 그다음에 고손해금 이제 물건 가격의 몇 퍼센트. 이제 보통은 10%고 20%인 경우는 이식 부적일 때. 감수액은 이제 한 해의 수익의 2.2배. 그래서 100%, 80%, 40% 이렇게 준다. 근데 이건 관상수니까 얘는 이제 빠진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리고 또 이게 수익도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속일 마음이 있었다면은 수익을 줬겠죠. 아, 수익을 줄 수가 없었겠구나. 소나무인데 수익을 줄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물음 3까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비 등 여기서 요 지문이라고 표현하나?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갈렸는데 답이 인홍비를 언급하는 게 맞냐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농민이 받는 돈이 이거의 가구원수 그것보다 작으면 그걸 보전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넘기도 하고 일단은 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뭐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소유지의 농장을 그 다른 사람 소유지의 경작지를 경작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갖고 있는 소유지는 대지밖에 없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말도 없어서 저는 이 답안지에서는 이농비를 뺐어요. 굳이 해야 되나 싶어서 뭐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는 이제 소유자냐 아니면 세입자냐에 따라 그 가구원수 더하기 그 개월수가 나오는데 이 개월수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이 가구원수도 아까도 보면은 부부랑 징집된 아들 요거는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2인 가구로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비는 원래 이제 이사에 드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뭐 운반하면서 이제 감손 있을 수 있잖아요. 감손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여기는 감손액이 없었고 이사비만 좀 면적에 따라서 아까 보면은 88, 83 이랬던 것 같아. 그럼 이제 99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물음 4 끝난 거고 이제 물음 5 축산업 보상. 축산업은 그 영업 보상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뭐 45조에서 47조를 준용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보상이 되느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보상액. 그럼 얼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영업보상을 준용하고, 그런데 작은 1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외 대상이 있어요. 제외 대상. 우리 그 영업보상은 0, 고, 부, 이, 감, 영업이익, 휴업기간에 휴업 기준으로 폐업 기준 말고요. 휴업 기간에 영업이익, 고정비용, 부대비용, 이전비, 감손상당액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얘네가 제외하는 게 요거 제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개인 영업일 때 뭐 이제 그런 하한을 또 검토하는데 요거 제외. 요 두 가지가 제외된다라는 거 이게 또 이제 언급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이제 보상 대상이냐는 여기 보면은 이 기준 마리수라는 게 있어요. 기준 마리수. 예를 들면은 이것보다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는 꿀벌이 30군이었기 때문에 뭐 닭이 뭐 200마리가 안 돼도 이게 기준 대상이거든요. 그 보상 대상인데 만약에 얘가 10군 있다. 그 다음에 이거가 5마리 있고 이게 뭐 한 100마리 있다.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0.5잖아요. 얘는 5마리니까는 0.25쯤 되겠네요.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니까 0.6쯤 되겠네. 6, 7. 그러면 이거를 각각 더했을 때 얘도 1이라면 1보다 크다면 이 합계가 3개의 합계가 그럼 이것도 기준말이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뭐 얘가 이미 30군으로 1을 넘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준말이 이상이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요거 빼고 영업보상이랑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뭐 연간 24만 원이고 얘는 연간 3,600원이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영업이익, 휴업기간 영업이익을 골라야겠죠. 휴업기간 이제 4개월로 줬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거지. 함정. 원래는 개인 영업일 경우에는 하한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한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전비 등은 요런 걸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전비.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이제 옮기면서 감손 아까 그 이사비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 감손액도 좀 고려해줘야 되는 거고 요게 또 이제 이전비 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영고부이감. 이 감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이제 잘 그 100원 단위면서 반올림한다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 건물 단가는 절사한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역여행 비교치, 개별여행 비교치는 셋째 자리까지 한다 이런 거는 뭐 항상 나왔던 거니까 우리 잘 알 수 있는 거고 표준지 방식, 본권 방식 안 쓰죠. 그 다음에 정액법이다, 연단위, 만년감가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된다.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뭐 막상 풀면 되게 손이 많이 가는데 문제 자체는 어려울 거 없었어요. 내용만 알고 있다면.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권은 A군에서 시행하는 도로 사업이다. 협의 목적. 협의는 이제 16조와 26조 있는데 그 중에 그 사업 인정 이후니까 26조 협의일 거고 가격 시점 주어졌으니까 하고 여기서는 기준 가치가 적정 가격이죠. 이건 토지, 뭐 건물, 뭐 권리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이거 사업 인정 후 협의 취득이니까 70조 사항에 따라 그 사업 인정 이전 최근인 21년 공시지가를 쓰는데 대신에 이게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70조 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치가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써주고 비교 표준지 선정할 때는 용의주지 했을 때 아까 봤던 그 다가 된다.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하나 더 쓴다면
여기까지 써주면은 참 여기까지 써주면 딱 좋겠네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는 시군구 용도지역별인데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 그 37조 1항 이거 좋은데 검토를 불허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검토를 생략한다는 거 주어지고, 요거는 뭐 지가 변동률 아까 얘기했던 거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는 아까 뭐 이렇게 했던 거 20% 우세하다, 열세하다 이런 거 틀리지 않게 잘 하면 되는데, 행정요인에서 그 25%가 도로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0.75에다가 25%는 0.85에서 이거를 가중평균 하는 거. 그랬을 때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그대로 뭐 이 숫자를 여기다 넣는 분도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쭉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그냥 딱 그 지켜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자리까지,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하고 그 결과는 이제 세 자리까지 하고 이런 거는 좀 지키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요인치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례 B하고 여기서도 이 행정 요인은 아까의 역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게 4%씩 1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딱 지켜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하면 쭉 나오고 10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었고 그런 거 잘 지켜서 330제곱미터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은 그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나 이전이 불가한 바 가격으로 보상한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어종놈치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물건 가격을 넘거나 그 사업 시행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거. 그런데 또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다 보니까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인 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검토하여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또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 원가법이 원칙이긴 하지만 아예 구분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원래부터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하한 검토하는 거. 보상에는 이런 하한 검토가 많죠. 뭐 이주정착금 밑에서 나오겠지만 얘도 뭐 이제 1200에서 2400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그 규정들은 잘 암기해 놓는 수밖에 없어요. 보상에서는 이게 몇 조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또 명확한 기준이 아예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무조건 조문을 먼저 외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건 이제 놓치지 않고 하려면 꼼꼼히 진짜 꼼꼼히 해야 돼요. 그 보통 이제 수험생 때 저도 뭐 1, 2년 차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수험서를 열심히 보긴 하는데 수험서라는 거는 어딘가에 있는 내용을 수험에 알맞게끔 추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그곳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를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감칙 실무 기준 이런 거 다 이론서에 있지만 그거를 이론서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그냥 딱 어디까지가 정말 딱 그 규정인지를 실무 기준을 실제로 읽어보고 감칙을 실제로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물론 그 어떻게 하는 건지 실무 기본서에도 있지만 그 뭐 토지보상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확실히 꼼꼼히 읽어봐야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법규에서도 더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올 때 꼭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랬을 때 원가법을 먼저 이제 평가하는데 요게 이제 제조달 원가였고 요게 이제 부대 시설 보정 단가였는데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 암산 바로 되잖아요.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그냥 바로 150만 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하기 했으니까 이거 10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이것 또한 나누는 약간 좀 고지식할 정도로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직선법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88제곱미터 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창고부터는 이제 중 적용하죠. 이건 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내용 연수가 달랐죠. 이거 50년, 45년 이렇게 하고 화장실은 그 아무래도 뭐 위생 뭐 이런 게 있으니 위생 설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제조달 원가가 더 높은 거고 창고는 그냥 뭐 판넬만 이렇게 쭉 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낮은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거랑 거래 사례 비교법이랑 비교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마침 주거용 건축물만의 거래 사례가 있고 면적도 아주 똑같이 줬죠. 사용 승인도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니까 잔가율 비교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5% 차이 있다라고만 해줬고 그 다음에 건축비 상승률 1년에 6% 줬는데 저는 이제 일할 계산했다고 했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거 둘째 자리까지 그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가치 형성 요인은 셋째 자리까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단가로 기준하는데 저는 뭐 이게 똑같았기 때문에 면적이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총액으로 비교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600만 원 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냥 주면 되겠다. 자, 수목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가격을 넘는 경우는 가격 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고 이식비, 고손액, 감수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식 부적기인 경우에는 이건 또 빠졌네. 고손액을 이식적기 대비 2배 이내. 근데 그냥 다 2배 줘요. 그 다음에 수익수가 아닌 관상수니까 감수액은 고려치 않고 수익수일 경우는 2.2 수익의 2.2 고손액을 할 때요 10그루를 옮기면은 10그루가 다 살지 못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10% 정도 보는 건데 그게 이식 부적기면 더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걸 20% 보는 거고 그럼 얘는 뭐에 20%겠어요? 수목 가격에. 요거 이제 실수하기 쉽죠. 이식비에다가 20%를 적용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실수 나는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실수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것만 나오면은 내가 또 요번에 이식비에다가 곱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놀랍게도 시험 때 여기다 곱했다는 거. 이게 알면서도 안 돼요. 원래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식비와 이전비가 용어가 굉장히 혼용돼요. 법안에서 좀 명확히 안 돼. 근데 저만의 그런 룰을 정했어. 이식비, 고손액, 감수액을 합쳤을 때 그게 이전비다. 저는 이렇게 저의 룰을 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에서도 얘를 이식비라고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용어가 혼용되어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거를 딱 구분해서 개념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요거를 이제 감수액은 없다 치고 요걸 더했을 때 41만 원이니까 근데 이거는 수목 가격을 넘으니까 이제 수목 가격으로 보상하는 거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66,000원이잖아요. 이걸 더하니까는 이제 39만 6천 원으로 이제 40만 원이 안 넘어서 이걸로 보상한다고 이렇게 써서 답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등은 이주정착금은 그 주거용 건축물의 30%를 보상하되 1200만 원하고 2400만 원이 상한과 하한이다. 그래서 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30% 더하고 그게 2400원을 초과하니까 2400만 원이다. 이런 거 이렇게 쓰면 되고요. 주거이전비는 소유자니까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고 아들은 대신에 영업 중임으로 제외하고 가구원수는 그래서 2인이 되는 거죠. 2인짜리를 줬잖아요. 제가 여기 실수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2인짜리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 나중에 하니까 이렇게 쓰고서는 다 풀고 나서 와가지고 계산기 두들기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아이고 2인인 걸 빠뜨렸네? 이러면서 2를 또 곱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 쉬우면은 그냥 안 되는 날은 안 돼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안 되는 날이면 안 되죠. 시험날이. 어쨌든 저는 그런 실수도 했었다. 여기에 이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실수했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실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비에서 여기서는 그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만 나왔고 감손 상당액은 주어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99제곱미터 이상이어가지고 얼마 이렇게 딱 한 방에 준 거고, 그랬을 때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되더라. 여기 더 사실 각각 구하라고 그랬지 더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꼭 더해서 마무리 짓는 게 저의 습관이었으니까 이렇게 했고, 축산업 보상은 가축별 기준 마리수 대비 실제 사용 마리수의 비율의 합의.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1을 하나라도 넘어버리면 큰 상관이 없는데 뭐 0.5고 0.3이고 0.4면 이걸 다 합치면 1.1이니까 이럴 때 1 이상이면은 보상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영업 보상을 준용하는데 제외되는 게 있다 그랬죠? 영업이익 하한 검토. 이거 개인 영업일 때 어차피 그 법인 영업은 안 하니까 하한 검토를 생략하고 감손 상당액은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은 제외한다. 이거 법을 한참 읽어봐도요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냥 영업이익 하한 검토 안 하고 그 감손 상당액은 제외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휴업 기간의 영업이익은 꿀벌하고 닭을 1년치라고 했을 때 4개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전비 등은 이렇게 했을 때 꿀벌 닭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는 그 문제는 사실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요. 다만 그 각각의 조문들을 얼마나, 그 조문에 따른 각각의 지작물들을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 조문이 얼마나 잘 암기되어 있느냐, 이런 게 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보상 파트는 각 물건마다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일단 물건마다 조문에 따라서 보상하잖아요. 그 조문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 법을 반드시 읽어볼 것을 꼭 권유합니다. 이걸 해보는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거를 하는 것이 포인트였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그 각 물건마다 어떻게 보상하라고 돼 있는지 조문을 읽어가면서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